자, 봅시다, 여러분들아. 자, 페이지 10페이지를 먼저 펴주세요. 자, 10페이지를 펴주시게 되면 제목이 보이실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느냐? 거듭 제곱 그리고 거듭 제곱 근이라는 게 써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거듭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들 아시죠? 반복한다는 말이잖아요. 제곱은 뭐예요? 곱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 제곱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A를 연달아서 곱하는데 이 A를 총 몇 개를 곱할 거냐면 M개를 곱할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들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M개를 곱했을 때, 야, 너에 대한 새로운 뭐가 필요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표현이 필요한 거야. 표현이 왜 필요하냐면 너무 장황하거든. A를 23번 곱해주세요. A를 23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우리는 A의 M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밑에 좀 크게 쓴 친구와 위에 조그맣게 쓴 친구의 용어가 일단은 밑, 그 다음에 여기는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친구들에 의하자면 우리는 A라는 친구는 누가 나와도 상관없어. 양수가 나와도 되고 0이 나와도 되고 음수가 나와도 돼. 분수도 괜찮아. 무리수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M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3번 곱해주세요. 10번 곱해주세요. 자, 당연히 무슨 수겠어요? M이라는 친구는 자연수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거듭제곱은 중학교 때 입장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요 친구 있죠. 자, 스포를 먼저 하자면 요 친구의 확장, 즉 자연수에 0이 안 들어가는 건 아시죠? 0, 음의 정수, 분수, 무리수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얘를 확장을 할 거야. 그럼 확장해서 얻는 이득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앞에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원의 이름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였거든요. 그럼 지수함수는 누구를 기반으로 굴러가는 함수겠어요? 지수를 기반으로 굴러가는 함수겠죠. 그러면 함수에서 우리가 배우셨겠지만 최근에 공통수학 2 배우셨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정의역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배우셨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정의역이라는 친구에 들어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의 원소들을, 실수인 친구들의 원소들을 갖다 쓰는 거지.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는 여기가 무슨 수밖에 안 된다고요? 자연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확장을 통해 가지고 요 친구가 어떠한 모양이 되게 요렇게 A의 X의 제곱이 되게 지수함수는 이 지수가 변수 역할을 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늘어난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연구할 필요도 없지. 우리는 배우는 거니까. 예전에 뭐 몇천 년 전의 사람부터 몇백 년 전의 수학자들까지 해가지고 그분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이 뭐냐면 여기로 바로 X를 확장한 게 아니고 차례대로 서사를 쌓아서 가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거듭 제곱 근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페이지에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 근이라고 써져 있지요. 맞아요? 너 잠깐만 책이 그게 잠깐만. 내가 책을 잘못 줬나 보다. 아, 마플 교과서야. 준비해 올 거니 아니면 줄까? 준비해볼게.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노트에 적어줘. 자, 그러면 거듭 제곱 근에서 여러분들 거듭 제곱이라는 말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여기 있는 근이라는 친구는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근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 근. 누구로부터 기인한 거야? 방정식으로부터 기인한 거죠. 자, 그러면
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근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방정식의 목적인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정식의 근거, 기인한다, 뿌리라고 해서 방정식의 근이라고 해요. 그럼 뿌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뿌리 근자도 쓰지만 영어로는 또 뭘 쓰죠? 루트를 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무리수의 시작, 루트 2라는 친구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루트 2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옛날 기억을 떠올려 봐봐. 선생님, 누군가를 2번 곱했는데 2가 되는 수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뿔마 루트 2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식은 당연히 방정식일 거라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그럼 방정식의 근간이 되는 루트 2라는 친구들을 그 옛날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왜 루트가 붙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 안 해도 돼요. 정확하게는 이제 요게 R자 있죠. 소문자 R자. 소문자 R자의 변형이야. 루트니까 ROT.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을 때 이 친구는 근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거듭 제곱했다라는 거는 2번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건 뭐야? 이 식의 근이죠. 근데 2번 곱해서 2가 나오는 숫자, 거듭 제곱 근, 매칭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좀 기억을 더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흰색이나 이 노란색에 생략되어 있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2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2번 곱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도 1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다는 건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2번 곱해서 2가 나오는 수가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라면 어떤 명석한 친구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야. 숫자 중에는 누군지 모르겠으나 3번 곱해서 2가 나오는 숫자도 있겠지.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3번 곱해서. 그럼 3번 곱해서 2가 나오는 숫자는 누군지는 지금 내가 알 수가 없지만, 구할 수도 없지만 비순환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면 생각해 봐봐. 존재하진 않지만 네모난 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모난 원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내가 지금 못 찾아서 없는 친구지만 표현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표현에 따르자면 2번 곱한 거는 여기에 2라고 써 있고, 여기에 숨어있는 친구 여기다 그냥 편안하게 썼어. 그러면 3번 곱해서 2가 나오는 숫자가 내가 지금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친구를 내가 표현할 때 3번 곱하면 2가 됩니다 라고 표현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해서 새로운 표현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요 친구가 거듭 제곱 근이고요. 요 친구의 서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친구의 서사가 되는 요 중요한 친구가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제가 약간 편법을 사용해 볼게. 자, 여기를 봐봐봐. 첫 번째. 그냥 느낌만 살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보시게 되면 자, 똑같은 친구를 2번 곱해서 2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라고 썼어. 근데 여기는 2의 1제곱이었단 말이지. 여기는 여기 2하고 1 써서 그런가 보다 라고 배웠는데 누가 와서 살짝 힌트를 주는 거야. 야, 여기에 있는 지수가 내가 자연수인데 유리수까지 확장을 일단 하고 싶거든.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똑같은 친구를 둘로 쪼개면 1을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로 쪼갤 수 있겠죠. 그러면 1이라는 친구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치고 요 친구에 요렇게 쓰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이 통용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요렇게 쓸 수 있겠지. 왜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냥 그런 거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봐. 잠깐만요 선생님 왜 비슷한데요? 여기 있는 2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1 그러면 내가 지금 거듭제곱근을 배우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우리가 분수지수로 가기 위한 서사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거듭제곱근의 모양이 좀 어마무시하게 생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항감이 센데 어차피 일로 오실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꼭 암기해 주세요. 어떻게? 여기에 붙어 있는 숫자는 어떻게 온다고요? 지수의 분모로 오신다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어디로 오신다고요? 지수의 분자로 오신다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냥 써도 됩니까? 그냥 써도 돼요. 알겠니?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듭제곱근에 너무 매몰돼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표현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맨 위에 두 번째 줄 보세요. x의 n제곱은 a라고 써져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별표 하나만 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처음 배우는 표현이라 무슨 소리지 하는 게 더 크거든. 자, 잘 봐요. x의 n제곱이 a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이거 감흥 없이 너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방정식이니까 뭐 해줘야 돼? 근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예요? 1개. 2차는? 3차는? n차는? n개겠죠. 근데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복소수단원에서 허수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판별식이 음수일 때 근이 없다가 아니고 이제 무슨 근이 돼버리는 거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허수라는 친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근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n개요 라고 대답을 하고 이 n개에는 실근과 무슨 근? 허근이 둘 다 존재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x의 100제곱이 1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근을 몇 개 찾아야 돼? 100개 찾아야 되니까 미치겠지. 100개를 언제 다 쓰고 앉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그러면 그 중에서 실근만 찾아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실근만. 그러면 실근을 찾았을 때 일단은 첫 번째 그러면 그 실근을 찾을 때 선생님 어떻게 찾아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실근을 찾을 때는 좀 복잡합니다. 살짝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한 페이지만 넘어가 보실까? 자, 한 페이지만 넘기시게 되면 거기 그래프 보이세요? 거기 그래프 보이세요? 거기 그래프를 보고 이제 우리가 좀 판단 그리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힘들어.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면 우리가 x의 n제곱은 a라는 친구의 근, 어떤 근? 거듭제곱 근을 찾을 땐 기본적으로 뭐 한다? n개 다 찾아라 라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상태에선 a의 n 제곱 근이라고 쓰시게 되면 한글로 a의 n 제곱 근이라고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n개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실근, 허근을 다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두 번째 표현은 n제곱근 a라는 표현이 있어요. 되게 비슷하잖아. 다를 바 없어 보이죠? 근데 n제곱근 a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중에서 어떤 친구인 애들만, 실수인 애들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간편한 걸로 할게.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복소수 그 뒷파트 고차 방정식에서 오메가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자, x 세제곱은 1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배운 대로 가시게 되면 우리 이 친구를 보시게 되면 곱셈 공식 떠올르시고 인수분해 공식 떠올르셔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 근이 3개, 하나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해 공식으로 나온 친구를 제가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근 3개를 다 구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근 3개를 다 썼을 때 우리가 3번 곱해서 1이 나온다. 오늘 배우는 거듭 제곱 근의 입장에서 이 3개를 다 아우르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잘 보세요. 여기 A하고 여기 1하고 여기 A하고 매칭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N하고 여기 세제곱 3이죠. 3하고 여기 N하고도 매칭하셔야 돼요. 그러면 1의 세제곱 근은 누가 되는 거야? 1 그리고 허근 2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n이 만약에 옛날 그 수학자분들은 야 우리 10차 나오면 어떡해? 17차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요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야 실근부터 보자 라고 하니 실근을 보는 건 어떻게 하자고요? 세제곱근 1이라고 쓰자는 거야. 그럼 얘는 뭐를 하자는 거지? 3번 곱해서 1이 나오는 숫자 중에 어떠한 친구인 거? 실수인 거. 1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색과 노란색의 근의 개수가 다르죠. 요거를 물어보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는데 문제 없겠죠. 그치? 괜찮겠죠? 자, 그럼 12페이지에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그래프를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시 11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12페이지 맨 위를 읽어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느냐?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xn제곱은 A의 실근이므로. 이거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 A의 n제곱근 중 실수, 허수 다 포함해서 n개에서 실수인 거는 뭐라고? 이 친구의 실근이랑 똑같대. 당연한 말이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가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의 간극이 지금은 메꿔지기가 힘든데 여기에서 여러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 여기서 집중해야 돼. 지금 한 3분, 4분 정도는 뭐 지금 잠에 취한 듯 아니면 온도에 취한 듯 이렇게 휘청휘청 되시는데 집중해야 돼. 그렇잖아. 얘들아 생각해봐봐. 나는 모르는 색이지만 어떤 친구가 아이돌 만나러 가가지고 팬사인회를 가서 뭐 아이돌 금지어가 생겼다며. 아 그래요인가 뭔가.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아이돌한테 그랬대. 이거 유료 서비스예요. 맞잖아. 이거 무료 아니잖아요. 유료잖아. 야 PC방 놀러 가는데 가만히 한 20분 동안 키보드만 쳐다보는 친구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치하고 돈의 가치하고 아깝지 않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하자. 자, y는 x의 n제곱. 이름이 뭘까요? 2글자. y는이 나왔어. 그럼 바로 나와야 되잖아. 이름이 뭐야? 함수죠, 함수. 그 다음에 y는 a라고 썼어요. 그럼 얘도 이름이 뭐예요? 얘도 함수잖아.
우리 공통수학 2에서 가장 최근에 배웠을 때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 정확한 함수의 명칭이 뭐죠? 그치, 상수함수. 상수함수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렇게. 자, 얘들아, 1차 함수의 모양꼴에서 x 할 때 요 앞에 들어가는 친구는 세 글자로 이름이 뭐죠? 요거. 개수 역할, 개수 자리에 있는 친구의 역할, 이름, 뒤집어도 똑같은 그 이름 누구야?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가 1이면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눕겠죠? 요거 아니에요. 이렇게 눕겠죠? 자, 그러면 0x 더하기 0이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그릴래? 0x 더하기 0. 누워있는데 절편이 어디야? 0이죠? 그러면 얘랑 용어가 겹치는 게 누구야? 잠깐만. 네가 바로 누구를 뜻하는 거구나? x축을 뜻하는 거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친구를 내가 a로 바꾸게 되면 y는 a라는 친구는 뭐가 돼요? x축과 평행한데 절편이 어디인 거야? a인 친구가 되시겠죠. 이걸 상수함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n제곱을 그려볼 거야. 근데 x의 n제곱을 그리는데 아직까지는 n이라는 친구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수예요?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할 거야.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자연수 전체죠. 그럼 그림이 몇 가지 나오겠어? n가지요? 그러기에는 좀 그러잖아. 자, 잘 생각해 봐봐요.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그리라면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라면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릴 때 이제 근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배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시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하죠. 왜냐면 꼭지점. 그럼 꼭지점이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얘들아 여기 2라는 친구 무슨 역할 하죠?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려? 어떤 볼록이라고 그래? 아래로 볼록이라고 용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2라면 아래로 볼록인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면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정보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위로 볼록이 되시겠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던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데 기초적인 거 그리고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 잘 봐. 중요한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거야. 요 자리에 개수 뭐 정확하게는 2차라고 치게 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될 텐데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니까 정해지지 않은 문자라는 친구를 숫자 역할로 해서 내보내는 거야. 야, 네가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뭐라고 써 있어? 이 숫자 뭐라고 써 있어요? 2 보이죠? 무슨 역할 하는지 알죠? 뭐라고 써 있어? 마이너스 3. 뭐라고 써 있어? 0. 다 보이잖아. 근데 문제는 얘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누구든 될 수 있지. 그러면 A가 무수히 많은 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 확인해봐요? 아니잖아. 어떻게 확인해봐?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확인해보죠. 왜 확인하겠어 그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특징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조금 된 얘기인데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소수에서 허수 배운 거 기억하셨을 때 자, 이건 팁이야. 자, i라는 거 배운 적 있죠? 루트 마이너스 1. 이거 지금 이해해서 가면은 고등학교 생활 엄청 편해져. i를 한 번 곱하면 i죠.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i고, 네 번 곱하면 1이 나올 거야. 5번, 6번, 7번, 8번. 모양이 총 몇 가지밖에 안 나오니? 4가지밖에 안 나오잖아. 내가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자연수인데. 그럼 여기에다가 n이라고 쓰게 되면 이 4가지의 분류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n이라는 친구의 자연수를 분류하실 때 내가 뭘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로 분류를 할 거야.
왜 이렇게 분류합니까? 모양이 i, -1, -i, 1 네 가지니까.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네 가지의 분류에 맞출 수 있겠죠. 그럼 일로 와봐봐. 여기도 n이야. 지금 서사 기가 막히게 쌓았으니까 잘 봐야 돼. 자, 1차 함수 머릿속에서 y는 x 생각해봐요. 어떻게 돼요? 오른쪽 위로 뚫고 올라가시죠. y는 x제곱 생각해봐요. 아래로 블록이겠죠. x 세제곱 생각해봐요. x 세제곱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그린다면 숫자를 대입해봐. -1 대입하면 -1이고 0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8이야. 얘도 뭐 하고 있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n에다가 4 대입해봐봐. 0 대입하면 0이었는데 1 대입하면 1이고 -1 대입하면 또 1이네. 2 -2.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n에다가 숫자를 넣어봤는데 오른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가 몇 가지가 되는 걸 느낄 수 있겠어? 두 가지겠죠. 1, 3, 5, 7, 9인 홀수와 2, 4, 6, 8, 10인 짝수로. 그러면 나는 n이라는 친구가 2k일 때 첫 번째와 n이라는 친구가 2k-1일 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에 보시는 그 두 가지의 그래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그렇잖아? 들려서 보이면 이제 이해가 된 거야.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제가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2k. 2k는 두 글자로 뭐가 되겠어? 짝수. 2k-1은 뭐가 되겠어요? 홀수. 뭐 플러스 1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을 먼저 그려볼게. 좌표 평면을 그리시고요. 짝수들의 대표적인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하게 이쁘장하게 그려주세요. y는 x의 n제곱. 이거 직접 그려봐야 돼. 따라서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 책을 다시 한번 볼래요? 책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xn제곱은 a라고 써져 있었단 말이야. 여기 있잖아. 방정식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누구를 하고 있어요? 함수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함수하고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다 따로따로 배웠었죠. 근데 그거 여러분들아 다 한 통속이에요. 다 하나야. 왜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아.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간단하게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보여드릴게. 다 배웠을 거야. 배웠을 텐데 다들 좋으신 분들이 해주셨으니까.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이라고 쓰시고요. y는 4라는 친구를 쓸게요.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x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그리고 y는 4라는 친구를 그렸을 때 지금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맞나요? 안 맞나요? 만나죠. 그럼 만나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 교점이란 게 생기지. 그러면 교점이란 걸 생기게 되면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에 x값이 -2고 여기에 x값이 2라는 거는 바로 알 수 있으시겠죠.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교점을 찾는 거지 x좌표 찾는 게 아니잖아. 오해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는 2,4하고 -2,4를 찾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y는 뭐라고 써져 있어? 4라고 써져 있잖아. y는 4라고 미리 잡고 간 거야. 그 y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구만 구하면 돼? x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y는 4라고 써지는데 y가 뭘까라고 찾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까? 봐봐. 지금 이렇게 18명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어 앉아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떨어져 앉으신 분들도 있어.
그럼 이렇게 떨어져 앉으신 분들은 두 개의 교점이라든지 아니면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이야기가 크겠죠. 이렇게 두 개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그 둘의 연결고리를 제가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등호를 썼죠. 여기 부등호 써도 됩니다. 등호를 썼기 때문에 뭐가 돼? 너와 나는 같아. 너의 Y좌표죠. 지금 제가 Y에 됐으니까. 자, 얘들아 잘 봐야 돼. 내가 뭐일 때? 4일 때. 그럼 내가 4일 때 뭘 찾아달라는 거야? X를 찾아달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아, 지금 Y는 4라는 걸 알고 X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굳이 이 친구가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잖아. 그럼 뭐만 남았어요? X의 제곱은 4만 남았죠. 그래서 방정식이 태어난 거야. 그러면 잠깐만, 얘들아 볼래? 이 사이를 부등호로 채우면 내가 너보다 뭐하다는 소리야?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겠지. 내가 너보다 뭐하다고요? 작거나 같을 때 그때 x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는 한 통속이고 두 개를 뭐 한 거야? 간단하게 연립한 거죠. 그럼 교점이 등장하니까. 그럼 내가 y는 a라는 친구를 이프장하게 그을 건데 잘 봐요. 그을 건데 잘 봐. 자, 여기다 그어야겠지? 여기 4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마이너스 4라고 그어볼게.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안 만나면 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표현을 잘해야 돼. 실근은 없죠. 근데 2차 방정식이잖아. 무슨 근이? 허근이 두 개가 있겠죠. 여기로 왔어. 근이 몇 개 있어요? 한 개죠. 정확하게는 두 개지만 똑같은 거 두 개니까 중근이라고 표현하겠죠. 요렇게 하면 근이 몇 개 생겨요? 두 개 생기죠. 서로 다른 두 개 생긴다는 거 보여요?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도 요 자리에 있어야 될 이 친구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그리면 하나 있죠. 이렇게 그리면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기겠지. 그러면 A라는 친구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 0일 때는 중근 하나, 음수일 때는 실근이 없어요. 언제? n이 짝수였을 때. 그럼 A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 잘 몰라도 느낌은 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실근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A가 뭐인 거 찾아야 돼? 0 이상인 걸 찾아야 되고. 자, 이제 그걸 풀으러 가봅시다. 자, 가보시지요, 여러분들아. 여기에 하나 생기고 여기에 하나 생기겠죠. 근데 Y축으로 빙글 돌려보게 되면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은 부호만 다르고 같은 친구라는 건 알 수 있겠지. 그리고 거듭 제곱근에서 여기에서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x를 표현할 때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건 맨 처음에 배우셨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이때 x좌표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쁘장하게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을까? a의 n제곱근 아니야. a의 n제곱근은 n개를 아우르는 말이잖아. 뭐라고 읽어야 돼? n제곱근 a라고 읽어야 돼.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거리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죠. 그럼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n제곱근 a입니다 라고 써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을 보고 잘 봐야 돼요. 지수가 짝수였을 때는 a의 값에 따라서 실근이 2개, 1개, 0개가 나오는데 이건 솔직히 의미 없죠. 0밖에 없으니까 등장을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안 하겠지. 실근이 없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으시겠죠.
그럼 뭐만? 양수일 때는 몇 개 생긴다고? 2개 생긴다고. 그러면 n개 중에 실근은 맥스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무슨 근 나오겠어요? 허근 나오겠지. 선생님 무슨 말씀하는지 방금 못 이해했어요? 이렇게 써줄게. x의 10제곱은 4야. 이게 x의 10제곱의 그림이겠죠? 요게 4의 그림이겠죠? 몇 개 나왔어, 만나는 점? 2개 나왔죠. 10개의 근 중에서 실근 몇 개라는 거야? 2개. 그럼 나머지 8개는 무슨 근? 허근. 들려요? 무슨 말 하는지 보여? 그럼 안 할 수가 없잖아.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n은 2k 플러스 1 홀수일 때. 자, 홀수일 때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이쁘장하게 그리시면 되는데, 좌표 평면을 그리시고, 자, 이번에도 노란색으로, 자, 이러한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를 공통수학 2에서는 증가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터닝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홀수일 때는 지금 보세요. 다르죠? 확실하게. 홀짝으로 구분을 하시는 건데.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하나만 되짚어보자, 얘들아. 아까 했던 거야. x의 세제곱은 8. 그럼 근 몇 개 나와야 돼? 3개. 근데 그 중에 실근은 몇 개야? 1개. 보자마자 대답해봐. 3번 곱해서 8이 나오는 실수 누가 있을까? 2가 있겠죠. 맞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누구 나와? 8이 나오지.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왼쪽에서는 음수일 때 실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3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3번 곱하면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지.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나오는 실수 누구 있을까? 마이너스 2가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한 번만 하고 가자. x의 제곱은 4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2번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2번 곱하면 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2번 곱하면 플러스가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내가 얘는 찾아서 써줘야 돼. 근데 홀수번은 부호를 그대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굳이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려지는 그림은 왼쪽과 사뭇 다른데 제가 지금 음수일 때 그렸잖아요. 얘는 x의 n제곱이고 얘는 y는 a예요. a가 음수일 때야 여기가 되시겠죠. 맞아요. 그러면 근을 찾아줘 라고 좋아 찾아줄게 라고 해서 여기에 근을 쓸 건데 n제곱 근 a라고 쓰고 끝냈어. 야, 왜 마이너스는 안 써? 그러면 아니 어차피 내가 마이너스를 품고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마이너스를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은 안 쓸게요. 자, 양수일 때 그러면 너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도 똑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홀수에서의 거듭 제곱근과 짝수에서의 거듭 제곱근은 조음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복습하셨을 때 다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를 나타내는지도 배워야 되는데 일단 우리 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제가 마플 해설에 있는 그 그림에 대한 요만큼의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시 앞 페이지 11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이제 내용을 봐봅시다. 자, 표를 보시는 거예요. 11페이지의 표. 자, 11페이지의 표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1번. 분류가 뭐부터 되어 있지? n이 짝수일 대로 되어 있죠. 왜 그런지 알 수 있겠죠? 2번. 홀수일 대로 되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이 내가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가 맨 처음에 보였다면 조금 고쳐야 돼. 그거 한 칸 위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볼까요? 조그맣게 실수 a의 n제곱근 방정식 x n제곱은 a의 근은 실근과 근을 통틀어 n개가 나온다. 그 조그만 한 줄 있죠.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 눈에 뜨이는 것보다 한 줄 위를 먼저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1번,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이면 실근이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온다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연상해봐. 2개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0일 때는 몇 개 나온다고요? 1개. 음수일 때는 몇 개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그림을 머릿속에서 연상하면서 자, n이 홀수일 때는 뭐예요? 어떻게든 뭐밖에 안 나와? 1개밖에 안 나오는 거지. 얘는 맥스가 1개야. 여기는 맥스가 2개, 1개, 0개. 아,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이 부분에 차이가 좀 있더라 라는 것까지 해서 거기 있는 3번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에 거듭제곱근의 성질 나갈 건데 13페이지 잠깐 펴보실까요? 자, 4번하고 5번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 맨 위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동그라미 막 쳐주세요. 성질. 얘들아, 우리 그 고차방정식 배울 때 허수를 배웠잖아. 그냥 기억이 안 나도 좋아요. 들어본 적이 있는지만 생각을 해봐봐. 음수의 제곱근 또는 음의 제곱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원래는 루트 AB인데 마이너스가 있는 애들 배운 적이 있잖아. 그러면 그때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살짝 한 칸만 위를 보게 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AB가 무슨 수일 때 나오는 거였어요? 음수일 때 나오는 거였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게 되면 지금도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때는 A하고 B가 음수일 때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슷해. 거듭제곱근도 2번, 3번, 4번 거듭한 친구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성질,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이러한 친구들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걔는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복잡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금 고2가 아닌 중3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가 있는데 자, 1번 보세요. 이 친구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n제곱근 A라고 읽습니다. n제곱근 A. 어디서 태어났니? 그러면 x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실근이요, 실수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옆에 n제곱근 b가 있어요. 두 개를 곱한답니다. 우리 보시게 되면 여기도 n이고 여기도 n으로 동일한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n제곱근 a, b가 됩니다 라고 끝 하시면 돼요. 그럼 2번 봐봐요. 2번은 뭐 제가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 없겠죠? 대신에 조건은 뭐야? 여기 있는 숫자가 뭐 해줘야 돼? 동일하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은 뭐냐면 자, n제곱근 a를 n번을 곱하게 된다면 이라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그냥 암기로 가기로 했으니까 요 m이 요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러분들아 지금 이걸 하는데 우리 책에 있는 거 한 칸 위에를 보게 되면 AB가 무슨 수일 때라고 써져 있어. AB가 양수일 때라고 써져 있죠. 이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걸 방지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봐봐봐. 지금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잠깐 얘들아 칠판
요 A랑 같은 거죠. 이게 음수면 여기도 음수라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도 A가 있잖아요. 음수면 실근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는 실수가 있죠. 그럼 문제는 뭐야? 야, 나는 있는데 너는 없어. 그럼 뭐 하면 돼? 둘 다 공평하게 없는 걸로 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음수가 나올 여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학은 되게 세심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대충 한번 훑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세부적인 거를 다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공부하다가 선생님 여기가 음수면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럴 줄 알고 음수가 못 나오게 막아버렸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겠니?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4번. 자, 처음 보는 모양일 수도 있는데 자, 근호가 있는데 그 안에 근호가 또 있어요. 뭐 근호가 2개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표현으로 이중근호라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근호가 2개 있으니까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면 여기 있는 친구를 m과 n을 곱하게 되면 루트 이 그림 하나만 써도 돼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mn 제곱근 a랑 똑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예를 들어야 돼. 왜냐면 나도 문제 풀다가 된통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다가 이렇게 나왔어. 복잡하잖아. 방금 전에 성질 배웠고. 그럼 뭐해? 보이는 대로 쓰는 거지. 3, 1. 잠깐만. 근데 원래 이 안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2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지? 요거는 실수 안 하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되듯이 이 친구는 이렇게. 근데 얘들아,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2라고 썼어. 뭐 달라질 거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거 없죠. 달라질 거 없지. 근데 얘들아, 한 가지 잘 봐봐. 아까 이야기인데 우리 이 친구가 지수로 바뀌게 된다면 분모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 친구는 분자로 가신다고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러면 약간 우리 이렇게 바꿔도 문제 되지 않겠죠? 어차피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니까.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애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6분의 2라고 쓰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는 무조건 약분시켜야 되잖아. 약분하는 건 당연히 합법이겠죠. 문제될 거 안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얘들아, 봐봐봐. 그렇다면 야, 네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너 다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가볼게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와도. 그리고 그 1년의 과정들이 등호로 연결됐으니까 얘하고 얘는 당연히 뭐 한 거야? 같은 거겠죠. 맞아요? 아니야? 같은 거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야? 6과 2 사이에 공약수 누가 있어요? 2가 있죠. 그 2를 약분해서 써도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몇 번이야? 5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막 하다가 만약에 선생님 요렇게 되면 약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약분하게 되면 여기가 뭘로 가요? 1로 가죠. 맞아요? 1로 가잖아.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곱한다는 소리잖아요. 거듭제곱이 아니시죠? 그럴 때 이때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3의 세제곱. 루트 있다 없다? 없다가 되시는 거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새로 배우는 게 좀 많죠. 그래서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목요일 날 우리가 화요일 날 와서 목요일 날 또 오시는데 목요일 날에 복습을 안 하고 오시게 되면 리셋돼서 오시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 조금 싫더라도 해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라스트 하나.
자, 거듭 제곱근의 대소 비교입니다. 자, 한 2분밖에 안 걸려. 잘 봐봐. 거기 한 줄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A가 양수, B가 양수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써져 있는 A, B는 누구예요? 빨간 줄이야. 빨간 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다. 거기 명제죠, 명제. 거기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의 진리집합은 동일하다, 그거. 자, 문제가 뭐냐면 A가 B보다 크대 라는 상황인 거야. A가 B보다 크대? 좋아. 네가 A면 내가 B 할게. 아이고, 반대로 그랬구나. 그러면 나도 부등호를 뒤집으면 되지. 자, B가 A보다 크죠? 맞아요? 짝수인 상황에서 X의 N제곱에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여기 있는 교점은 뭐라고 쓰겠어? N제곱근 B라고 쓰겠지?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얘가 더 오른쪽에 있죠. 더 큰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하겠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X의 N제곱 뭐 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죠.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면 큰 친구가 더 크게 나오는 건 당연하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1대1 함수에서 증가 함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도 와볼래? 야, 네가 A고 네가 B야. 누가 더 크겠니? 당연히 N제곱근 B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면 살짝 오류로 뒤집혔지만 B가 A보다 크다면 자연스럽게 홀수든 짝수든지 간에 N제곱근 A보다 N제곱근 B가 큰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가 크면 나도 커요. 양쪽 다 성립하기 때문에 두 줄 화살표로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뭐 별로 어려울 거 없겠지.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 봐봐. 선생님, 그러면 세제곱근 3하고 세제곱근 5하고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그러면 제곱근 10하고는 누가 더 커요? 라고 이야기하면 잠깐만,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면 너무 급발진이긴 하잖아. 근데 아까 내가 요 친구랑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나는 무슨 소리야? 3번 곱해서 5가 나오는 소리인데 너는 무슨 소리야? 2번 곱해서 10이 나오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너하고 나를 동일하게 맞추게 되면 대소 비교가 될 것 같은데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에요? 6이죠. 그러면 6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돼? 여기 있잖아. 약분했으면 똑같은 걸 곱하는 것도 되겠지. 등호니까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 되고 싶어요.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2 곱했죠. 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너와 내가 6번 곱해서 25가 나오는 수하고 6번 곱해서 1000이 나오는 수,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요? 얘가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보자.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 구성은 예제, 그 다음에 유제가 3가지가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발전 문제라고 이야기해서 빨간색, 누가 봐도 이제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인 거죠. 우리가 선행이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내용이다 보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라 라고 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선행의 분위기가 좀 좋았으면 하거든요. 와서 어려운 거 싫어, 이게 아니고 좀 할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사인이 들어와야지만 조금 어려워져도 뭐 당연하겠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거를 넣게 되면은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 수업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거부감과 저항감을 굉장히 줄이는 거야. 이거는 실질적으로 26년 후반기에 해도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때는 또 한 살 더 먹어서 머리가 더 커져가지고 이해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거든. 배운 게 더 많아지니까. 근데
첫 번째 하는 것보단 두 번째 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겠지.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아, 자, 보시게 되면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깨끗하죠? 그럼 이걸 내가 한번 이번에 선행을 해서 접었어. 그럼 접었으니까 요 길이 나와 있잖아요. 요 길을 따라서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럼 요 길을 따라서 선을 긋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곧고 바른 선을 그릴 수 있겠지. 좀 더 편하게 말이야. 지금 하는 게 그런 용도예요. 어려워서 싫어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시간 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수업에 집중을 안 하거나 졸거나 하는 친구들은 뭔가 파격적인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종이가 되게 찔기구나. 찢어지지가 않네요. 아무튼지 간에 우리 조금 더 기분 좋게 편안하게, 오히려 중3 거 야, 그 저평각보다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기하보다는, 논증 기하보다는 이게 더 편하고요. 진짜야. 암기만 하면 돼. 이건 대수잖아. 대수가 뭐예요? 한자로 수를 대신합니다. 문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X, Y, A, B, C 이런 친구들이 등장하는 거지. 걔네만 알면 끝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거,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 있죠. 그 부분 고2, 고3까지 쓰이니까 다시 공부하실 때 나중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한 10년치 암기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고3까지 생각을 하고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입시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15페이지에 유제 맨 위에 거 읽어봐 주세요. 자, 한번 씁시다. 뭐라고요? x의 n제곱은 a입니다. 방정식이죠. 목적이 뭐야? 근차자라는 거야. 그 근이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거듭 제곱 근이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네 몇 개인데? n개요. 근데 너무 많잖아. 그래서 실수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표현이 우리가 아직은 처음이라 어색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x를 n번 곱해서 a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때 a라는 숫자의 거듭제곱근이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대답을 해주고, 이 친구는 실수와 허수를 다 아울러서 n개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 1번 봅시다. 보기 1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이라고 이야기하면 딱 여기 와 있잖아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몇 개 써야 돼? 3개 써야 되는데 거기 몇 개 써 있어? 1개밖에 안 써 있죠? 그래서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3번하고 4번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 있다. 3번 봅시다. 3번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자, 그러면 이제 근을 보고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해요. 근이라는 친구를 표현하는 문자가 x잖아요. 맞죠? x를 몇 번 곱한다고? 4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숫자는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하죠. 그래서 0개라고 써야 돼서 틀린 거야. 자, 5번 보세요. 5번.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자, 두 번째 표현 나왔다. 자, n제곱근 a는 누구만 이야기한다고요? 실수. 실수. 나중에는 실수 중에 양수인 거라고까지 이야기는 하는데 그건 나중 이야기고, 자, 봐봐. 세제곱근.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자, 그러면 기억해. 여기가 홀수잖아. 그러면 그냥 루트 이쁘게 씌우면 끝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요 친구는 세제곱근이니까 여기에 3만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를 그냥 쓰시면 되시겠죠. 물론 선생님 마이너스 4 아닌가요? 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게 일단은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 중에 5번은 맞겠죠. 나머지는 안 했으니까. 자, 좀 보여요? 보여? 아니, 시력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가 들리고 보이냐 이 말인 거야. 떠듬떠듬이라도 쫓아오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피한 분위기에서 맨 밑에 발전 문제를 봐봐봐. 맨 밑에 발전 문제. 미안. 그래, 책을 어차피 가서 사나 여기서 사나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마지막에 이름만 적어줘. 맨 밑에 학교, 그 다음에 그것만. 자, 이제 우리의 이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발전 문제가 하실 텐데 잘 읽어봐요. 뭐가 등장했냐면, 아니 나는 지금 배수를 배우고 있는데 뭐가 등장했어? 집합이 등장했단 말이야. 아, 그나마 최근에 배우긴 했어. 그래서 읽을 수는 있거든. 자, 집합 유니버스가 우리의 전체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발전 문제 3번이에요. 자, 유니버스는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세계는 좀 단촐하네. 우리는 숫자가 이렇게 9개밖에 없는 세상인 거야. 자, 그런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라지 X에 대해서 당연히 라지 X는 유니버스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써져 있고요. 공집합은 아니래. 근데 A, B가 있는데 A라는 친구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우리의 원소는 스몰 a야. 근데 문제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A는 X의 실수인 4제곱근. A는 X의 실수인 4제곱근. 그러면 X의 N제곱은 A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럼, 아니, 4제곱이니까? 미안요. 4제곱근.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뭐지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써 있냐면 X는 라지 X의 원소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래, 좋아. 그냥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맨 밑에 NA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NA는 7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즉 number of A,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7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겠지. 자, 그거를 만족하는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이란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뭘 쓰냐면, 자, 봐봐. X의 4제곱을 해서 A가 나오는 숫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러면 4제곱근을 쓰게 된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 아까 배웠던 12페이지인가 그래프 있었죠? 그래프.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자, 4제곱근이니까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어디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봐봐요. A의 원소의 개수가 7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요렇게 나와버리면 나올 수 있는 친구가 몇 개 나와요? 0개 나온다고 그랬죠. 요렇게 나오면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1개 나온다고 그랬죠. 요렇게 하면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2개 나온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면 여기에 원소가 7개가 나오게 하려면 홀수잖아. 그치? 그러면 홀수가 나오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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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해야지만 총 7개의 실근을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봐. 내가 쓸 수 있는 친구는 여기에 9개가 있어. 얘를 쓰면 몇 개 나온다고? 0개. 얘를 쓰면 몇 개 나온다고? 1개. 여기 있는 애들 쓰면 몇 개가 나온다고요? 2개가 나온다고 했어.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수에서 거듭 제곱근과 거듭 이거 배웠어요 지금.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발전 문제는 공통수학 1, 2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끼어들더니 지금 내가 거듭 제곱근을 풀었어요? 집합을 풀었어요? 집합 해석을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집합이 머릿속에 없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라는 거지.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 맨 마지막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 x의 모든 원소의 합에 무슨 값을 구해달래요? 최대값을 구해달래. 그럼 생각해봐봐. x라는 친구의 원소가 나올 건데 야, 1을 써도 2개가 나오고 4를 써도 2개가 나온다면 합의 최대가 되려면 1 쓰는 게 좋아요? 4 쓰는 게 좋아요? 4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4 하나 쓰고 3 하나 쓰고 2 하나 쓰게 되면 2개, 2개, 2개. 근데 몇 개 나와야 된다고? 근이 7개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마지막에 뭘 써줘야 돼? 0 써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혹시 이해되겠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B도 보세요. 자, 라지 B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라지 B를 보시게 되면 자, 라지 B의 원소는 스몰 b라고 써져 있고요. B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자, X는 실수인 세제곱근이라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 세제곱근이 그래, 세개곱 잠깐만. 그러면 B의 원소는 5개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3번 곱해서 나오는 실수가 5개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저기서 그린 그림 말고 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해 보게 되면 이게 3제곱, 5제곱, 7제곱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얘네들한테서 야, 너 실근 몇 개 나와? 하나 나왔죠. 너는 몇 개 나와? 저도 하나 나왔죠. 너는 몇 개 나와? 저도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A에서 만든 친구 4를 여기다가 넣어봐. 몇 개 나와요? 1개 나오지. 그럼 얘는 1개씩밖에 안 나오니까 1개, 2개, 3개, 4개. 근데 여기 몇 개라고 써 있어? 5개.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그럼 얘를 쓰든 여기를 쓰든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하나를 쓸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이라니까 야, 1 써야지. 그러면 야, 1 쓰면은 몇 개가 돼? 내가 몇 개가 돼? 9개 되잖아.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그럼 1은 탈락. 그러면 0 쓰면 0 쓰면 또 쓴 거니까 중복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겠죠. 마이너스 1 쓰면 그래 다행이다. 마이너스 1 쓰면 나는 원소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죠? 근데 나 마이너스 1 쓰면 나 하나 늘어나니까 5개 만족시키겠죠. 라지 X의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총합이 7, 9, 8에서 답이 누가 나오시는 거야? 8이 나오십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여러분들아 이걸 이해하라고 지금 설명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문제를 못 풀겠으면 과감하게 넘어가도 괜찮아요. 질문 한번 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만 제대로 해주면 돼. 대신에 내가 설명을 해줬을 때 선생님 이 대수 부분은 그래도 알겠는데 집합 부분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또 보정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반 분위기가 할만한데가 정착될 때까지는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지 라고 하고 체크. 도전만 해보셔도 좋아. 알겠죠? 자, 3번 보시게 되면 루트가 지금 몇 겹으로 쌓여 있어요? 총 3겹으로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두 겹까지는 아까 성질에서 본 것 같은데 세 겹이야.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내용물은 안 썼어요. 일부러 안 쓴 거야. 쓰면 복잡해 보이니까. 그럼 딱 저것만 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 내용물이 빈칸이라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라지 A라고 치환할 거예요. 치환하는 이유는 뭐야? 이뻐 보이려고 메이크업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편하잖아 지금? 그럼 저 친구의 의미는 뭐예요? 야, 너 세 번 곱하면 라지 A가 되는 숫자야 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안쪽에 요 A라는 친구가 누구였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여기서부터 편안하게 좀 고쳐보고 가자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자, 똑같죠? 안 되면 문자 대신에 숫자 한번 써보는 거예요. 논리적이잖아? 들어가고 싶어. 그냥 들어가니? 아니면 바뀌어서 들어가니? 바뀌어서 들어가죠. 왜요? 두 번 곱해야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가? 9로 해서 루트 27이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갔을 때 A 제곱으로 들어가시겠죠. 그럼 들어왔으니까 여기를 내가 루트 A 세제곱이라고 쓰게 되면 성질 생각나시죠? 아까 했던 거? 여기에 2라는 거 해가지고 두 개 뭐 하면 돼? 곱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성질 4번이었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싹 쓰고 끝내려고 보니까 공약수가 보이시죠? 공약수가 누가 보이세요? 3이 보이시죠? 약분 가능하겠네. 3 약분하게 되면 2 루트 A의 1제곱. 생략할 거 생략하고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시는 거죠. 계산이에요. 처음이라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손으로 푸셔야 됩니다. 눈으로는 다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서 2번. 발전 문제에서 2번. 자, 이거는 그냥 지수의 탈을 쓴 공수 원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625x 그 다음에 더하기 a는 0이라는 친구의 두 근이 누구냐면 세제곱근 5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일 때 a, b를 구해서 곱해주세요. 자, 봅시다. 다 떠나서 앞으로 여러분들 두 근이든 한 근이든 근이란 단어가 보이시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2026년 1년간은 무조건 근이란 단어가 보이시면 대입하실 거예요. 대입하셔야 돼요. 무조건이요. 한글로 근이 보이면 뭐가 됐든 대입부터 들이밀어야 돼. 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게 되면 문제 풀 때 무슨 짓을 하냐면 판타지를 써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단 말이야.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줬는데 희한하게 문제 풀 때 보면 이상한 판타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논리적이거나 근거 없이.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래서 단어, 한글에 따라서 하나하나 어떻게 대처할지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이 보이면 뭐라고요? 대입을 하라고. 근데 대입을 해서 얻는 이점이 뭔데? 생각해 봐봐. 여기에 있는 친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아, 방정식 입장에서 여기 a가 보이시잖아요. a가 보이신다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살아있는 a니까 보이시겠죠. 귀신 아니니까. 미정계수 구해달라는 거야. 간단하게 물어볼게. 문 밖에 누가 서 있어? 누군가 지금 서 있는 거야? 누군가 세팅은 돼 있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그걸 구해줘 라고 하는 게 미정계수의 역할인 거야. 우리는 A를 구해야 돼.
그럼 A를 구할 때는 A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건 배워서 아시겠죠? 이걸 구할 구조대가 어디 있어? 여기 근이라고 하나 있죠. 그럼 얘를 대입해서 A를 구하고 그 A를 가지고 다시 나머지 한 근 B를 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지금 지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야, 니네 복잡하지? 그러면 니네 1학년 때 배웠던 근을 대입해서 이런 거 정리할 수 있어? 자, 아까 배웠던 성질에서 이거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쓰는 거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625라는 친구는 5의 4제곱일 거고 5에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곱하면 이건 뭐였어요? 성질 1번이었죠? 성질 1번 요렇게 되십니다. 라고까지 할 수 있으시겠죠? 요러한 식으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구하시는 거예요. 마무리는 직접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별표 치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좀 볼까요? 칠판좀. 자, 봅시다. 일단은 지수의 확장인데 우리가 수학이 발달한 이유는 돈 때문이거든요. 엄밀하게. 우리가 물물교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가치만 좀 비등하면은 교환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관, 운반하는 게 힘드니까 귀금속이 등장을 하고 귀금속은 그래도 가치 대비 보관하고 운반은 용이하지만 그것도 힘들다 싶어서 이제 금을 맡아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차용증, 화폐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이 대두가 되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예전에 무슨 뭐 이탈리아의 상인 가문들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자식의 수학 교육을 위해서 그 시대에 명망이 있는 수학자들을 가정교사로 초빙을 하고 야, 연구는 하에 우리 애도 가르쳐줘. 이제 숙식 제공하고 돈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발전을 한 거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물리학자든 과학자든 뭐 여러분들이 또 나서서 해주셨지만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봐. 옛날에는 자연수밖에 필요가 없었겠지. 야, 사과 3개 줘봐봐. 편의점 가서 요거 초콜릿 아이스크림 살 건데 루트 4만큼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맨 처음에 우리가 수라는 걸 만들어낼 땐 개념적으로 자연수라는 친구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필요가 그 이상은 없죠. 그런데 갑자기 인도에서 아라비아에서 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대. 이게 되게 센세이션한 사건이 된 거야. 0이라는 친구는 없는 거지. 비어있다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게 숫자 오른쪽에 가서 붙어버리면 자릿수가 2자리가 되고 3자리가 되고 이게 왼쪽 앞으로 붙으면 자릿수가 줄어들고 자릿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 어마무시한 친구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야, 우리 거리가 같은데 방향이 다른 친구들에 대한 건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이야기해서 음의정수라고까지 수체계가 확장이 됐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스톱. 자, 우리가 수체계와 더불어서 지수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 지수가 어디에서? 자연수에서 끝난 거죠. 그러면 내가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하고 싶다면 0하고 음의정수가 지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도대체 A의 0제곱은 뭐고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이야기할게. 자, 1번 봅시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0제곱은 지수법칙이 통용된다는 가정하에는 A의 M제곱이라고 써도 되시겠죠? 맞아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뭐가 됐냐면 잠깐만, 또 뭔가 이상한데? 3에다가 누굴 곱해야지만 3이 나오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 네모칸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
1이 들어가야 되겠죠. 나랑 얘랑 곱했는데 뇌가 도로 나왔어. 그럼 얘가 누가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a의 0제곱은 무조건 1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단 주의점이 있어요. 고등학교 범위에서 0의 0제곱은 봐도 못 본 척해요. 나오지도 않아요. 0의 0제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대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0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또 어떤 애가 이렇게 했어. a의 m제곱과 a의 마이너스 m제곱이 지수법칙이 된다면 a의 0제곱이 되는데 조금 전에 a의 0제곱이 누구라고 배웠죠? 1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나랑 누군가를 곱해서 1이 나온다면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가 돼야 되는 거야? 역수 관계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라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너의 역수잖아. 아, 그래서 지수의 부호가 음수가 나오면 뒤집으면 되겠구나. 역수로. 선생님 기다려봐. 3의 제곱은 9인 거 알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뭐라고 해야 돼? 뒤집어야 되겠지. 9분의 1. 그래서 우리는 음의 정수가 보이게 되면 역수로 시키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이템 한번 써먹었잖아.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음의 정수는 뭐 한다? 역수란다. 라고 두 가지를 추가하게 되면 우리는 지수가 자연수만 쓰던 걸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정수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지수법칙은요? 그대로 쓰시는 거 쓰시면 됩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지수법칙은 죽을 때까지 쓰던 거 그대로 써요. 지수가 자연수든 뭐든지 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자, 맨 위를 보니까 지수가 어디까지라고 써져 있죠? 지수가 어디까지라고 써져 있죠? 맨 위에.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 지수가 유리수까지래. 잠깐만. 우리가 유리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수와 더불어서 정수가 아닌 친구들. m분의 n꼴의 기하분수. m은 1이 아닙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m과 n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정수가 아닌 수들 비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비정수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뭘 뜻하는 거냐면 분수야, 분수. 즉 이제 지수 자리에 분수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분수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 한 1시간 10분 정도 한 이야기 거듭 제곱근이 이제 커버를 해주실 거예요. 왜 그러면 자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이 3의 세제곱이라면 누군가를 4번 곱했을 때 27이 나오는 숫자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근데 우리는 쓸 수는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x는 4를 먼저 쓰시겠죠? 3의 세제곱을 쓰시겠죠. 이게 거듭 제곱근이고 이 숫자가 존재합니다를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우리의 사정과는 다르게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뭐가 된 거야? 요렇게 바뀐 거야. 솔직히 얘보다는 얘가 부담이 덜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4분의 3이라는 숫자는 누가 봐도 유리수잖아요. 그치? 근데 잠깐만. 근데 방금 전에 정수로 확장할 때 0하고 마이너스 m이 됐던 것처럼 무언가의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 당연한 사실인 거지. 내가 만약에 학교 끝나고 놀다가 집에 한 11시에 들어갔어.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제약을 거는 거는 당연할 거 아니야? 내가 하루에 유튜브를 9시간씩 봐. 그 정도면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긴 하지만 제약을 걸어서 뭐 앱을 설치하고 뭐 시간을
제약을 주겠죠. 그러면 이걸 쓰고 싶을 때 이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무언가 제약이 생기는데 그 제약이 뭐냐면 이제 내가 뭘 그릴지 느낌이 오시겠죠? 이거는 실수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니, 우리 이거 쓰는 거는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런 애들이 등장하면 존재한다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실수 입장에선 없어요가 돼버리는 거잖아. 아니, 마음껏 잘 써놓은 다음에 마이너스 3,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썼다고 쳐. 마이너스 3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썼다고 쳐. 그러면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야? 확장을 시키는데 야 그럼 유리수까지 와줄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친구가 한 글자로 미치고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가 지수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분수 지수가 들어갈 때 요 미치라는 친구는 제한을 받아라. 음수 나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0은요? 0도 빼버리는 거야. 0은 의미가 없잖아요. 0의 세제곱? 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0의 0제곱은 없다니까 우리 앞으로 4년간은. 없어요. 미치 양수라는 걸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혼동이 생기는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지수를 쓰는 게 아니고 확장을 팍 시켜놨어. 그럼 우리는 그냥 맨날 여기서 쓰는 거지. 여기일 때는 미치 어쩌고 여기일 때는 미치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확장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베이스가 뭐가 되는 거야? 미치는 양수이고요. 지수는 유리수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룰만 지켜주면 돼요. 지수가 유리수이려면 미치 뭐라고요? 양수입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거 너 왜 안 외웠어?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나중에는 의뢰의 양수를 씁니다. 그래서 음수 될 때도 있던데요. 있기야 하겠지. 근데 얘 따로 배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합해서 배우니까 무슨 짓을 한다고요? 못 나오게 막아버린다고요. 아예 애초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장을 거듭해서 미천 양수이고 지수는 어디까지 쓸 수 있다고? 유리수까지 쓸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거기도 여러분 맨 위에 박스 위에 한 줄 뭐라고 써져 있어요? A가 양수, M과 N은 2 이상의 뭐 자연수, 정수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앞으로 우리는 중학교 그리고 고1과 다르게 고2 내용을 할 때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선, 그 범위를 잘 지켜주셔야 돼.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안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확장이니까. 얘들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실이 있으면 허가 있고, 유가 있으면 뭐가 있죠? 서로 여집합 관계. 유가 있으면 뭐가 있어? 무가 있죠, 무가. 그러면 선생님, 무리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치,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지수에 무리수가 들어올 때. 존재해요. 근데 계산할 수는 없어. 결과물은 몰라. 들어올 수는 있어. 룰은 그냥 이대로 다 따라가. 달라지는 것도 없어. 지수법칙도 그대로 쓰면 돼. 그냥 공짜야. 근데 안 나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수 배우고 뭐 배운다고 그랬지? 아까 목차 봤을 때 두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이 뒷단원 로그라고 써져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지수의 무리수를 쓰는 거는 여기까지 공부하면 공짜로 쓸 수 있긴 한데 직접적으로 나와서 뭘 계산하고 뭐 답을 구해라까지는 아니야. 물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빼고 더하고 뭐 곱하고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수가 무리수가 들어가는 상황을 예전 분들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다 또 연구해 두셨어. 연구해 두셔서 지수에 무리수가 들어가는 상황에 그 집약체가 우리가 배우게 되는 누가 된다라는 거야?
로그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약간 간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배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힌트만 줄게. 자, 얘들아, 2의 제곱은 뭐예요? 2의 제곱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4죠. 2의 세제곱은 뭐예요? 8이잖아. 그러면 2의 몇 제곱을 해야지만 6이 나오겠니?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수에서는 2하고 3 사이에 누군가는 있겠지만 누구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이걸 다 하셨어. 수학자분들이. 얼마나 그 가족들은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아빠가 집에서 게임만 해. 똑같은 거야. 아빠가 집에서 계산만 하는 거야. 근데 끝이 있는 계산이에요? 끝이 없는 계산이에요? 끝이 없는 계산이잖아. 무리수는 비수나 무한소수로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근사치까지 확실하게 구하셔서 이 친구들이 유리수는 아니다라는 걸 밝혀낸 거야. 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그럼 유리수가 아니라면 무슨 수가 되는 거지? 무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무리수를 여기 지수에 무리수가 들어간 거죠. 없잖아. 이런 수를 표현하는 게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루트 2, 뭐 4제곱을 3제곱 이렇게 만든 것처럼 만든 거야. 뭐라고? 세모는 LOG, 로가리즘 2의 6. 그래서 로그 2의 6이라는 숫자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지수에 무리수가 들어간다?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런 친구들을 배우는 게 아니고 다음 단원에서 이 새로운 친구를 만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개념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하고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꼭 복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8페이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한 가지만.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작별의 시간이냐면요. 이제 앞으로 이 친구를 볼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생각해 봐봐.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누가 봐도 이게 좋다고 이야기할걸요? 그러면 이걸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잘 안 쓰겠죠. 물론 이걸 물어보는 문제들은 쓰겠지. 근데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는 주로 뭘 쓰겠어? 이런 친구들을 쓰시겠죠. 여기에 지수가 무슨 수가 온 거야? 유리수가 온 거고, 유리수가 올 때 여기에 부호는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 아시겠어요? 결과도 뭐가 된다고? 양수. 아시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보실게요. 일단은 지금 보이는 흰색은 모든 숫자의 표현이 거듭, 제곱, 근의 모양으로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러면 투박하게 해볼게. 이걸 살려서 하는 거야. 거듭, 제곱, 근으로 풀어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페이지 앞으로 가서 성질에서 2번, 1번 봐주세요. 있죠?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면 묶을 수 있고 분수도 묶을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 성질 1번, 2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일단은 얘가 문제인 거지. 그치? 그러면 성질 5번을 생각해가지고 약분하면 되는데 다 약분하면 또 3으로 가버리니까 조절해야 되겠죠? 2만 약분할 거야. 그럼 2만 약분하면 여기는 이렇게 돼버리고 어차피 2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이제 얘하고가 되니까 차분하게 분자부터. 그러면 저희는 6제곱 곱하기 250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죠. 6제곱근 250. 그 다음에 6제곱근 16이 있으니까 그러면 6제곱근으로 묶어버리면 16부터 250 이렇게 쓰시게 되겠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2로 약분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있으니까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8분의 125가 되시겠죠. 125는 5를 3번 곱한 거, 2를 3번 곱한 거. 그러면 6제곱근 2분의 5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그럼 이제 또 성질 5번으로 약분 한번 시키는 거야. 6하고 3을 약분하니까 약분돼서 2만 생기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5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겠지. 직접 해보면 좀 떠듬떠듬이겠지만 해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 밑에 거 보니까 선생님 분수 지수로 바꿨는데 그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분수 지수로 바꾸면 얼마나 편할까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 사소한 이러한 좀 걸림돌들은 잘 이야기해서 서로 원만한 합의 보셔야 됩니다. 자, 가보시죠. 5의 2분의 1제곱 바로 끄집어내도 되겠죠? 얘 원래 4였으니까 얘는 뭐가 돼? 2의 6분의 1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친구는 나누기로 써도 되잖아요. 나누기로 쓰시게 되면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 3분의 2제곱 이제 이렇게 되시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곱셈과 나눗셈은 계산의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 그래서 등장하는 게 누구야? 결합법칙이야. 결합법칙은 단순하게 가로가 바뀌는 게 아니고 계산의 순서를 바꾸겠다는 거야. 내가 출석을 부를 때 이쪽부터 부르든 이쪽부터 부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자연스럽게 결합법칙을 발동을 하시고 지수끼리 계산하고 싶은데 2의 6분의 1 마이너스 2의 6분의 4 편안하게 지수법칙 발동했죠. 빼니까 6분의 3 마이너스 약분하면 이 결과는 누가 나오시겠어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앞에 가만히 멀뚱히 지켜보고 있는 5하고 나하고 다시 만나는 거야. 5의 2분의 1 얘들아 봐봐. 노란색의 결과물이 얘가 나왔으니까 흰색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주시고 붙여주시면 되겠죠. 밑이 다르지만 지수가 선생님 지수가 부호가 다른데요. 그럼 부호를 같게 만들어 줄 거예요. 부호를 같게 만들어 줄 거니까 이 친구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음수일 때는 역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2의 2분의 1제곱분의 1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 하게 되면 아이고 숨차라 이렇게 되시겠죠. 그리고 분모 분자의 지수가 동일하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2분의 5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문제가 안 되시겠죠. 똑같겠죠 결과는. 뭐 위로 하든 아래로 하든 문제될 건 없는데 편한 걸로 하셨을 때는 아래 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 그리고 직접 손으로 해보셔야 된다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계산이니까 직접 숙제로 드렸을 때 해보시고 안 되는 거는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오해하면 안 돼. 너 왜 못했니가 아니고 이게 안 되는데 배울 수 있을까요지. 우리 지금 무슨 문제 많이 풀기, 빨리 풀기 경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내년에 잘 갈 수 있는 토대를 그리고 그 토대만 쌓으면은 부족하니까 연습을 하는 거지 무작정 어려운 문제 풀면서 그거 풀었다라고 그냥 만족감을 느끼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적이 잘 나오고 그 잘 나오는 게 3년, 4년 우리 25년부터 시작하면 4년이잖아요. 총 4년간 실제 필요한 건 26부터 28년까지 꾸준하게 잘 가기 위하면 토대를 잘 쌓아야 돼. 토대를.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두 번째 유형 볼게요. 자, 여기는 맨 위에 예제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자, A는 X바라고 해서 이제 조건 제시법 등장할 상황이 됐는데 뒤에 이제 조건을 제시한 걸 보니까 야, X는 256분의 N분의 1제곱이야. 야,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하지만 차분히 극복해 나가실 거고요. 근데 문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N은 0이 아닌 정수야.
라고 써져 있어. 그래, 좋아.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근데 문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원소 중. 그러니까 원소 중 x가 무슨 수이길 원한다라는 거야. n의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x의 결과값이죠. 이게 무슨 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게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비기너잖아. 대수 지금 배워서. 뭐 우리한테 익스퍼트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차분히 가자고. 256은 의미가 있어서 256이라고 나왔겠죠? 2에 몇 제곱을 해야지만 256이 되겠죠? 1024, 512, 256, 19, 8, 8제곱이죠. 그러면 나는 256분의 1, 역수네. 2의 8제곱이니까 2의 8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8제곱이라 써도 되겠네. 그리고 바깥에 n분의 1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수법칙 안 쓸 사람이 있어? 이거 서로 곱해서 전개하겠지? 여기까지는 물 흐르듯이 그냥 오시는 거야. 물 흐르듯이 왔어. 이제 해보는 거야. n이 정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온 결과가 무슨 수였으면 좋겠어? 자연수였으면 좋겠어. 0은 아니래. 그러면 모르겠으면 아니 우리 생각해봐 얘들아. 목욕탕에 가서 온탕이래.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고 봐요? 냉탕이야. 무조건 점프하고 봐요? 아니잖아. 발 한번 넣어보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차가운지 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n에다가 숫자 하나 넣어보는 거야. 가장 이쁜 수, 편한 수 누가 되겠어? 1 되겠죠. 근데 1 넣게 되면 1분의 8. 좋은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어떻게 되겠어? 다시 역수로 가겠죠. 역수로 간다라는 건 분모가 1이 아닌 무언가가 생긴다라는 거니까 자연수가 나올 수 있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그러면 잠깐만.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n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2의 8제곱이 나오고 원하는 x가 자연수인 거는 OK 사인을 받겠지. 그럼 그 다음에 넣어볼 거 마이너스 2 넣어보면 4니까 또 되겠죠. 마이너스 3 넣어보면 여기가 어떻게 돼? 3분의 8인데 자연수가 돼요? 무리수가 돼요? 무리수가 되시겠죠. 탈락. 너 8에 음의 약수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겠네 까지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한 거 공통수학 원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 느낌이야.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14번 보시게 되면 답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 야, 이게 틀려도 되는 거야. 야, 오늘 처음 푸는 건데 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 틀릴 수 있는 거는 스탠다드야. 뭔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여기는 뽐내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 강의실에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의 못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이 강의실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프라이드로 다시 똘똘 뭉치시면 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여기에서 나의 수학적 못남이 있으면 고치고 개선하고 교정하고 발전해서 나갔을 때 그 프라이드를 유지하는 거지. 프라이드가 중3에서 끝나게 되면 경력 단절이잖아요. 고3까지는 돼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를 질문하는데 주저한다? 쉽든 어렵든지 간에 에이, 그건 아니라고 봐. 그리고 내가 만약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좋은 말씀 중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것처럼. 뭐 내가 수업하다 보면 앉아있다가 어느샌가 잠을 깨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듯이 집중이란 걸 하시겠죠. 근데 요새는 버스가 문을 절대 안 열어주잖아요. 그 정류장만 넘어가게 되면. 근데 옛날에는 뒤쫓아가서 치면 그래 열어줬거든. 생각해봐봐. 내가 가고 있는데 버스가 바로 출발했어. 그럼 뛰어서 퉁퉁 두들기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옛날로 지금 말고. 근데 버스가 출발한 지 한 30초 됐어. 아무리 뛰어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하고 한 번, 두 번 수업까지는 그래 뭐 대충 하다가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촬영하고 있죠. 뭐 2개나 지금 찍고 있는데 하나는 밴드용이고 하나는
제 개인 유튜브용인데. 아무튼 시간에 밴드에 업로드 돼서 여러분들 초대를 할 거예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요번 주 정리정돈 좀 하고 뭐 목요일 날쯤에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도록 하고 자 넘어가 보실게요. 자, 23페이지 맨 위에다 쓰세요. 곱셈 공식 그리고 옆에 쉼표하고 변형. 자, 곱셈 공식도 필요하고 변형 공식도 필요한 친구가 왔습니다. 아니 뭔가 조금 달라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치환이라는 친구를요. 자, 맨 위에 개념 익힘 4-2번 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4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6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9의 3분의 1제곱.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전개를 해달라는 말이나 진배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실 때 노가다를 해서 다 일일이 전개하고 막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아. 봐봐봐봐봐봐봐봐봐. 이건 너무 쉽기는 한데 그 저기 뭐야 복잡한 거 숫자가 생각이 안 나서. 자, 보시게 되면 4차식이죠. 항은 3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했죠? 복 2차식을 생각하시고 x의 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해가지고 2차로 다운을 시켜서 생각하고 인수분해하고 또 하고 또 했죠. 근데 만약에 초등학생이 이걸 보게 된다면 인수분해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 중학생 처음 배웠을 때도 됐을까? 안 되겠죠. 눈에 익숙해지니까 이제 대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 눈에 익어야 돼. 그러면 얘들아 내가 여기에서 딱 봤을 때 내가 이걸 보여줄게. 2의 3분의 1제곱을 x라고 치환을 하고 3의 3분의 1제곱을 y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 사이좋게 2, 3, 4도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9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6은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다 2와 3이 연관이 돼서 우리는 이 친구를 조금 2의 제곱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썼죠. 나쁘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배운 친구로 지수법칙 알고 있는 친구를 쓰자면 이렇게 곱하기는 자리 바꿔도 된다고 배운 거 있죠. 요거 쓸 거야, 요거. 그 다음에 뭐 얘도 당연히 일로 올 테니까. 자, 그럼 얘는 얘는요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의 3분의 1이고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되는 것처럼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전개하시게 되면 2의 3분의 1제곱과 3의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라고 다 조각조각 내버렸어. 그 다음에 치환을 할 거야. 치환을 하면 메이크업이 돼서 조금 더 이뻐 보이겠지. x-y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의 제곱은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빠르게 올 수 있으시겠죠? 나중에 눈에 익으시면 치환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곱셈 공식이 보이기 시작을 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맨 위에 변형도 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형은 또 뒤에서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뭐 밑에 산수들인데 17번을 해보고 싶어요. 17번에서 뭐 1번을 해도 좋지만 1번은 너무 쉽고요. 2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 2번도 쉽다 얘들아. 2번도 쉬운 거야. 자,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지금 변형 문제 17-2번을 하려고 합니다. 자, A는 루트 2. 어우, 선생님, 시작부터. 근데 시작부터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합차 공식이라고 좀 써주시겠어요? 제곱의 합차 공식? 그거. 우리 생각하는 그거 맞거든요? 자. 이제 제가 떠들 수 있는 시간은 한 20분 남았어요. 8시 40분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50분부터 1시간 동안 시험 볼 거니까. 자, 봅시다, 여러분들. 수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타지를 쓰면 절대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식을 간단히 하는 데에서 근거를 이야기해 볼게. 얘들아, 공통수학 2에서 유리함수 파트에 맨 처음에 유리식이란 걸 배웠을 거예요. 가장 최근이죠. 맞아요? 유리함수, 그 직각삼곡선 그리는 거 그 앞에 유리식. 자, 그러면 이 4개를 더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축자사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너무 헛힘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약간의 테크닉을 발휘하는 거지. 그게 개념원리라는 교재에는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유리식에서의 4가지 계산 방법 중에 첫 번째 분리형이란 게 있어요. 3분의 5를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과 3분의 2가 되듯이 우리가 배웠을 거야. 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높거나 같으면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연중에 짝짓기 해가지고 매칭시켜서 계산하는 걸 결합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3까지 나오는 부분분수. 이게 맨 마지막에 수열 단원에서도 기똥차게 쓰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쇄소거법을 수업 시간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평평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마지막에는 호랑이의 범이 아니고 버닝할 때 번에서 번분수, 분수분의 분수가 되시겠죠. 그럼 머릿속에서 그걸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딱 봤어. 그러면 나는 그러면 결합형을 쓸래. 4분의 1과 4분의 1, 2분의 1. 그럼 얘네들을 먼저 계산을 하시게 되면 합차 공식 비슷한 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결과물과 얘가 만나겠고 그 결과물과 얘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논리적인 근거를 얻고 얘네들을 먼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통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쁘지 않잖아. 그럼 통분하는데 아유 선생님 그냥 한번 해봐봐. 4분의 1 플러스 A의 4분의 1 제곱 분의 올라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고 돼서 2 너도 있고 나도 있네. 그럼 2는 또 나중에 뭐가 돼요? 4가 될 가능성이 높죠? 합차 공식 생각하셔서 전개하시게 되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느낌 오시겠죠? 막 해도 돼요? 막 해도 돼요. 해도 돼. 보장할게. 그럼 분모가 똑같아졌죠? 합차 공식 또 쓸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계산한 마지막에 누구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루트 2 대입하시면 끝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여러분들이 순발력 게임이 아니야. 보자마자 답 구하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원하는 게 있어. 너 머리 좀 굴려봐라 이거야. 야, 순발력 테스트 할 때 머리를 굴려요? 아니면 순간 반사 능력을 봐요? 반사 능력을 보지. 내가 예전부터 저도 겪어봤던 일인데 머리가 좋다라는 말에 크게는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찐으로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괴물 같은 애들, 이상한 애들 있어. 근데 머리가 좋다라는 것 중에 애매한 애들이 뭐냐면 생각의 흐름이 빠른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의 속도가 빠른 거야, 남들보다.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고 스피드스타인 거지. 생각의 흐름이 빠르니까 시작하면 답까지 남들보다 빨라. 그럼 저학년 때는 이거를 뭐라고 오해할 수 있어? 잘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시험은 뭐예요? 보자마자 손이 나가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뭐예요? 숙고를 좀 하고 추론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라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시작! 이게 아닙니다. 물론 내신 시험은 그렇게 해야 돼요. 보자마자 무조건 나가야 돼.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는 손이 막 나가고 뒤에선 좀 고민해보고.
그리고 시간 안에 컷하고 그 다음에 고득점, 실수도 없고 시간 부족도 없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내신 시험을 이제 내년 4월까지 또 준비를 해가지고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또 시험을 보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요. 할 게 많고 중요한 게 많은데 참 배우기도 하고 갈고 닦아야 되고 할 게 많죠. 그래서 차분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왔을 때 기분 나빠서 가는 것보다 나쁘지 않았어가 좋잖아요. 야,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들리던데 얼마나 긍정적이야. 들리는 것도 있고 안 들리는 것도 있던데. 안 들렸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복습하고 질문해. 이것도 얼마나 긍정적이야. 하시면 되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24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시켜만 볼게요. 맨 위에, 자, 여기서 제곱의 합차를 느꼈기 때문에 예제를 시킬 거예요. 맨 위에 2분의 1제곱으로 시작이 됐죠. 맞아요? 근데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잖아요. 밑에 보게 되니까 1제곱, 1제곱,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마지막에 3제곱인가 4제곱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x의 2분의 1제곱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서로 무슨 관계? 곱하면 누가 될까요? 곱하면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변형 공식을 딱 생각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변형 공식 기본적으로 이런 거. 요 자리가 누구야? 두 개를 곱했으니까 얘네라면 1이겠죠. 얘네라면 이 자리가 누구야? 또 1이겠죠. 적당하게 변형 공식 잘 사용해서 맨 위에 있는 예제 한 번씩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맨 위에 마플 개념 익힘 6-1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얘는 유형을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제가 먼저 나서도록 할게요. 자, 아까 풀었던 친구랑 비슷합니다. x라는 친구가 3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라고 써져 있을 때 3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라는 친구를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시죠. 자, 누가 봐도 여기 x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나도 세제곱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나도 세제곱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노란색의 전개가 좀 힘들 수도 있으니 우리 오른쪽에서 연습 한번 하고 가자. 자,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 a 제곱 b 3 a 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요 친구를 따로 좀 연결 지어서 요렇게 써도 문제될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겠죠. 자,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되고 요 친구가 요렇게 오신 거예요. 왜 했냐면 여기에 곱과 합, 여기에 합이 보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왔냐면 여기에 곱, 저기 두 개의 곱 3분의 1제곱과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곱하면 1이 나오니까 요거 써먹으려고 잠깐 이것까지 해준 거야. 자, 그럼 전개를 해보시겠습니다. x의 세제곱은요, 저의 세제곱 3, 저의 세제곱, 그럼 뭐가 나오겠죠? 3분의 1. 그 다음에 저희 두 개 곱한 거는 1이니까 더하기 3. 그 다음에 더하기가 가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3에 3분의 1 더하기 3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썼어. 여기까지 오는 건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3x의 세제곱이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면 3, 3, 3을 다 곱해야 되니 3x의 세제곱은 9 더하기 1 더하기 9x. 갑자기 점프했지만 잘 보세요. 이게 그 문제의 유형이야. 여기를 썼죠. 이게 누구예요? x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x라는 거를 깨우치시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이걸 대입하고 왜 숫자가 안 맞지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요게 x고 내가 넘어가게 되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는 누가 나온다? 10이 나옵니다. 라고 바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유형은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기본이에요.